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김재선입니다. 이렇게 5차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에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더구나 처우법이 맨 처음에 제정이 되고 나서 처우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 실태를 맨 처음 이제 조사하는 그 과정에 2012년도에 오늘 자장을 맡으신 김영훈 교수님하고 아마 같이 연구 용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에 대한 그 보수 실태를 매년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한 지자체에 대한 그 조사를 했었는데 오늘 논의되는 것처럼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여전히 10여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지역 간의 격차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수 수준이 굉장히 낮게 돼 있다라는 그런 실태 결과가 나왔고요. 더구나 이제 처우법에 의해서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하고 보수 수준을 이제 도달하는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이나 일부 지역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많이 상향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계속 했었는데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드리고요. 특히 학교 현장에 있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제가 이제 전문대하고 이제 4년제를 두 대학을 다 있어서 보니까 사실 요즘에 낮은 임금도 있고 낮은 처우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사회복지 현장을 안 가려고 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많은 사회복지사 분들도 사실은 이제 후임들 그리고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현장으로 우선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 현상에서 이런 논의들이 선배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먼저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5차 토론을 맞고 이렇게 제가 원고를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해줬는데요.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 또 이렇게 정부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적정한 수준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어디까지 제가 종합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총 5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2가지로 핵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 논의들이 4번 있었는데 이전 논의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과제를 가졌고요. 그걸 통해서 오늘 주제인 왜 그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개정돼야 되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사 관리 안내가 왜 또 개선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한 6가지의 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의 과제를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토론이 공정한 노동 현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노동 현장을 통해 갖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안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회의원 남인수, 강기훈, 고영인, 서영석, 최영희 의원님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올 6월부터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인 인적자원 부문 관련해서 공정한 노동 현장을 위한 총 5차 릴레이 기획 토론을 마련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론회가 앞으로도 계속 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총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그리고 공공 소규모 시설 비정규직이라고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주제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논의들이 결국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형상이라고 하는 즉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만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국민들이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 토론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아까 김영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첫 번째 주제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 어디까지 왔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오늘 토론하는 주요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제가 다른 안을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사들이 실천 현장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규정돼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사회복지사 관리 안내에서 일부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서 매년마다 안내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관련 안내에서도 아직 소홀히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분야, 하나는 비정규직과 공공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논의들이 2차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과 지침이 아직도 우리가 넓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많은 활동 영역, 그러니까 더 넓어지.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진출하는 분야는 점점 더 넓어질 거고, 사회 서비스화되면서 우리가 활동하는 활동의 그 영역들은 기존보다 더 넓어질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법적인 그 내용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적용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정원 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2차와 3차에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규모 시설 그리고 에 대해서는 소외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기서도 뭐 그동안은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그 2차와 3차와 같은 그러한 좀 배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두고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금만 계속 개선하자는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우리가 현장이나 아니면 학계에서도 요구를 했던 거이기 때문에 지금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역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그냥 개선 수준, 지금 수준에서 개선만 할 거냐를 한번 저는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관리 안내는 과연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과연 충분하게 그것들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논의에서는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를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정보보조금이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결정 체계나 직무 명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에 맞는 인력 배치 등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 분의 토론자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크게 이제 첫 번째는 공급 조절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정이 너무나 이제 더구나 국고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열악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체계나 처우 개선이 여전히 지역 간의 격차를 여전히 놓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불균형이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교섭 구조를 마련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 사회복지사 현실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 클럽이나 독거노인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현장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더구나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돼서
전문 영역으로 벌써 인정이 됐고 인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학력 수준도 높아졌고 그리고 전문성이 높아졌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이 존재하고 더구나 기존에 우리가 법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 시설 대부분의 시설들에서 정규직의 비율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년마다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회복지 노동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속에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좀 나몰라라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단일 임금 체계를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어떤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복지사 관련 안내에 공인승계와 관련된 원칙이 없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쭉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방 정부의 노력보다는 중앙 정부의 단일 그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단일한 보수 지급을 하는 방안 그리고 예산 확보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먼저 해주는 그런 논의들을 했던 이 2차에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민간 영역은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한 30년 가까이에서 공공의 영역이 커졌고 우리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영역의 대부분 사업들을 공공으로 이전하는 속에서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여전히 낮은 그 직급에 있거나 아니면 직무 소준이나 클라이언트 폭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 뭐 공공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공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공공 영역도 그렇게 많이 개선된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처방들이 많았고 어떤 사회복지 전체, 한국의 전체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떤 처우나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공공의 임기 운명식의 처우 방안들만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론에서는 여전히 공공의 이 넓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이라고 하는 계약직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 신분, 그러니까 공공에 있지만 민간 신분으로 있는 공무직에 대한 이런 처우 개선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이 확장되고 나서 점점 더 아마 우리가 사회보장 영역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지금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시설뿐만 전달 체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그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런 공무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에 대한 처우 방안도 좀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서울시가 그동안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선두적인 그 개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더구나 21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시설 같은 경우는 단위임금 체계를 100% 시행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방까지 확산하는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타 산업 부문에 비해서는 여전히 사회복지사분들의 임금 수준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타 산업 부분의 전체 민간 산업 부분의 평균 임금과 비교해서 우리 보수 기준을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준 것 같고요. 더구나
소규모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업무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정원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각종 토론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복지부 지침 미적용 및 여성가족부나 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건복지와 보건복지부 시설만 처우 개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처우 개선이 함께 좀 논의돼야지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좀 노력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는 지방정부의 권고 수준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전히 지방에서는 격차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소리가 속도가 좀 빠른가요? 네. 제가 엊그저께까지는 목소리가 안 나왔다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말을 안 하고 이틀 만에 이 말을 하는 건데. 네. 네. 계산아닙니다. 제가 앞에 4번의 토론을 이제 요약한 건데요. A, B, C는 결국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준수하지 않는 시설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뭐 준수를 해도 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차별적 적용이 되거나 아예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는 시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분명 정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 발표되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하고 있는데도 전체 산업 평균보다는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건비 가이드라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싶어하는 시설들이 많다라는 거고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우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설이 많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부 지금 10여 년 동안 많은 지자체와 그리고 사회복지사 협회들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체 산업 평균보다는 낮다는 겁니다. 요즘에 뭐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보수 수준이 낮다고 해서 공무원 그만두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속에서 당연히 저희는 공무원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현장 부분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생들도 상당수가 사실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면 왜 교수님 저 그거보다는 더 좋은 벌 수 있는데 왜 현장으로 갑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때 설득하기가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개선하는 게 하나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인건비 가이드가 아니라 지금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규정하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은 이런 법령이 따로 있는데 이것처럼 그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말고 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양성에 관한 법률, 즉 처우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전히 별도로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처우법 만들어지고 사회복지급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그 사회복지사법을 한번 개정하는 논의들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용역을 한 10여 년 전쯤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우선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D, E, F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부분인데요. 여전히 직무가 사회복지사들의 직무가 불명확하고 그리고 현실성 없는 인력 배치, 정원 규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력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사 관리 안내에 대한 그런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논의가 있고 더구나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아니면 소규모 시설이든 어떤 영역을 가든 지금 뭐 모든 지금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직무 소진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폭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한 이러한 소진이나 클라이언트 폭력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떤 논의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지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며, 또 하나는 여전히 우리가 많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슈퍼비전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비전을 사실은 충분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 내에서도 받고 시설 외에서도 받지만 충분히 못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각자 개인적인 자기 개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슈퍼비전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좀 외국의 사회복지사법 과 관련돼서 그 슈퍼비전을 좀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금 보수교육을 의무화 교육한 것처럼 슈퍼비전을 어느 정도는 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좀 보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 앞에서 4번의 토론에서 갖는 인상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게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걸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지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지, 지방정부라면 광역이 해야 되는 건지 기초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지방정부, 제가 보수시대 조사하면서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가 합니까? 정부가 해야지. 중앙정부 해야지.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하면 그 다음에는 시설, 법인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직원 채용은 우리가 안 했는데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여전히 맴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처우 개선 주체를 명확화하는 방안이 어디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100%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넘길 수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정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건 시설, 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 법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도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항인데요. 뭐 특히 지방 이양 시설 같은 경우는 권고 수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좀 이거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제가 그 최근에 그 임금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자주 연구하는 게 뭐냐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계적으로 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방에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채용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임금이나 처우와 분명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수도권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이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역별, 소관부처별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저희가 단임금 체계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동등한 직무를 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직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90년 후반부터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표준화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직무 표준화와 별개로 임금 수준은 여전히 격차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공공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사회복지사들로 민간 신분으로 채워지고 있는 속에서 새로운 사회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인적 자원 관리 규정, 법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실은 1970년에 제정이 되고 나서 그때 두 가지의 목적을 저는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금에 말하는 사회복지사 관리 안내처럼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법인들을 관리하는 규정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많은 자원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자원들을 동원해서 시설이나 아니면 법인을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효율성 부분을 감당했던 법안이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벌써 재정구조가 시설이나 법인들의 재정구조가 1970년대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하고는 재정구조,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가 많이 변하는 속에서 이제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좀 어떻게 보면 더 넓어진 지금 사회서비스 영역에 맞는 법률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사업법이 동시에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직무의 불명확성과 혈성 없는 인력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그 네 번째 잠시만. 네. 그래서 여전히 사회복지 전달체계 적정 인력 산정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속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넘겼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민간 위탁을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공공 위탁을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시설 내에 있어도 법인의 주체가 바뀌니까 민간 위탁이냐 공공 위탁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임금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민간 위탁 시설에서 공공 위탁으로 가는 시설로 사회복지사를 이동하는 경향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임금, 동일한 시설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위탁이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여전히 나타나고 거기 임금 격차가 나타나지만 직무가 완전히 좀 이렇게 새로 설립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회복지사업법이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그리고 사회복지사 관리 안내가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대비 예산 확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더구나 중앙정부가 충분히 국고지원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가 안 하고 있는데 서울을 포함한 한 5개 정도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 그리고 특히 기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실은 처우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 역할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앞에 4번의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리를 했다고 보면 저는 이제 여기서 오늘 토론 주제가 이제 공정한 노동 현장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노동 현장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물론 일반적인 정의는 근로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자유재량에 따른 소득을 제공하는 데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즉 표준화된 기준이 있다라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제공한다라면 그건 공정한 노동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기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건비 가이드나 사회복지 처우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는 여전히 공정한 노동 현장이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기준, 지침이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에 들어가지 않는 노동 현장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나 공공영역에 있는 비공무원들 같은 경우 과연 공정한 노동 현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공정한 노동 현장을 만들려고 하면 좀 포괄적인 그런 표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체계들이 이루어지고요. 물론 최근에 뭐 MZ세대 다른 그 사회복지 분야 말고 다른 영역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즉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은 단임금 체계를 얘기했다면 단일 임금 체계에 대해서 최근에 일부 현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런 논의들도 있어서 과연 저희가 단일 임금 체계로 가는 게 공정한 노동 현장인 건지 아니면 직무에 맞게끔 어떠한 시설 유형 간에 그리고 직무의 차이가 있다라면 그 직무의 차이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주는 게 맞는 건지 이가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논의 시점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서울시부터 그 논의들이 있어서 단임금체가 됐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는 다른 산업 분야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임금체가 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단임금체가 된다면 과연 지금 새롭게 우리 사회복지 노동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신규 사회복지사가 그걸 과연 좋게 여길까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문제 제기로 한번 던져보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게 있어서 제가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후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그거를 차지하더라도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도 많은 시설들이 여전히 차에 있는 그런 보수 지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전국 단위의 단임금 체계로 갈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 단임금 체로 가려면 충분하게 저희 많은 시설 유형들 그리고 많은 그 사회복지 영역이 있는데 그런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직무를 좀 표준화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노동시장,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저는 결론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하는 게 어려운가인데요. 협회 추산으로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약 1,2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고 사회복지사는 23년도 기준으로 723억, 그리고 24년 내년 같은 경우 515억이 필요하다고 이제 추정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앞으로 저희가 그 저출산 고령화되면서 사회 서비스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좋은 사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분명 조만간 올 거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충분하게 좋은 인력들을 현장에 머물게 하려면 그리고 유인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정부에서 왜냐하면 어떤 요새는 국가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 사회복지 노동 현장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서비스를 높인다면 1,000억 정도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처우법 단임금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는데요. 저는 충분하게 단임금 체계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회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좀 이런 데서 이제는 단편적인 연구가 아니라 좀 종합적인 연구, 더구나 그 공무원 보수 규정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이러한 직군이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직군이나 직렬에 대한 그리고 직위와 직무에 대한
직무 표준화를 매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적정 임금에 대한 표준 임금안을 좀 법령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우선 협회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협상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은 개별 시설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노사관계가 없는 사회복지의 임금 결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그 주체가 분명 협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협회가 어느 정도의 이따 방안을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매년마다 표준안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는 것 별개로 사회복지사협회가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처럼 매년마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반영한 안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그 시설 유형이 만약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지자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빠져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물론 그게 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장이나 이런 데서라도 그리고 정부나 이런 국회의원이나 각종 지방자치대 의원들이 그런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기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회의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지금 지침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크게 세 가지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그냥 인건비 가이드라인 자체를 그냥 지금 법령이나 체계 내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그냥 개선하는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처우법에 의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처우법을 자체를 그냥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처우법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좀 같이 개정을 하면서 공무원 보수 규정처럼 처우법 시행령에라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하는 그 표준안을 좀 매년마다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명문화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노력을 하려지만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또 예산이 삭감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령에서 명확한 보수 규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이게 제가 이제 가능하다 보는 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사실 처우법에서는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 사실은 공공의 재정을 가지고 그 공공력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이나 수당 체계를 합친 말을 보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민간인 신분에 의해서 임금이나 인건비로 법령 용어를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처우법에서 보수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에도 분명 인건비 관련의 지침에도 보수라는 그런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저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조금에서 지원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공공 영역에 있는 처우법으로 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옮겨서 아주 명확하게 명문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강한 제안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는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고용승계 부분은 시설관리 안내인데요. 시설관리 안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안내만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사회복지사업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 안에 있는 법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제2조에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넓어지는, 그리고 공공영역에도 그 공무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제 민간에 있는 그냥 단순한 그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총넓은 인적 자원에 관련한 법으로 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충분하게, 이제까지 충분하게 조사도 됐고, 그리고 논의도 많이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어떤 게 공정한 노동 현장이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그리고 많은 시설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거는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어느 정도 협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도달하는 과제가 필요한데, 그 과제를 그냥 기존에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인건비관에서 조금만 개선을 할 거냐, 아니면 요 시점에 벌써 처우법이 제정되고 나서 10년 지난 이 시점에 이제는 종합적인 법률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지침, 그리고 기준들을 가지고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들이 각각의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떻게 사회복지사들의 영역들을 더 넓혀나가고, 그 넓혀진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할 거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전문성 높이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계속 머물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뭐 협회나 중앙정부나 다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